2025 3월 학력평가 30번 주제 홍보 프로모션화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의 마음. 홍보는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똑똑한 홍보 담당자는 정직하고 간단하게 정보를 알려요. 그렇게 하면 물건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커져요. 속여서 사게 만드는 홍보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산 사람은 나중에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오히려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그 물건을 좋아할 사람들 잠재 소비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그 물건의 가치 좋은 점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게 목표예요. 홍보 담당자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다가갈지도 알아야 해요. 33번 우리의 감정 기분과 땀, 그리고 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용 요약. 사람의 피부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슬프거나 강한 감정을 느끼면 몸에서 아주 작은 땀이 나요. 너무 조금이라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아주 작은 땀이 생기면 피부는 전기가 더 잘 통해요. 이 땀이 생기는 변화는 내가 마음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한 감정을 느끼면 땀샘땀을 만드는 기관이 더 활동해요. 과학자들은 이 변화를 이용해 사람의 마음 상태 감정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즉, 피부에 아주 작은 전기를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할 수 있어요. 34번 주제 식물도 말한다. 냄새와 소리로 신호를 보낸다. 식물은 사람처럼 말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떤 식물은 냄새 향기로 불편함을 알리고 어떤 식물은 사람이 못 듣는 높은 소리를 냅니다. 잔디를 깎은 뒤 공기 중에 남는 냄새는 사실은 식물의 SOS 신호예요. 과학자들이 식물 옆에 마이크를 놓고 실험해보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주파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고 물을 못 받는 스트레스와 잎이 잘린 스트레스에서 내는 소리가 서로 달랐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식물이 고통 때문에 울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대신 그런 반응은 본능적 자동적인 생존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냄새와 소리를 이용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36번 주제 동물도 생각할 수 있을까?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동물들은 말언어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동물이 사람처럼 개념 컨셉트를 반드시 가진다는 뜻은 아니야. 어떤 생각은 개념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어 다람쥐가 나무의 한 가지 브랜치에서 다른 가지로 어떻게 건너갈지 계획한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다람쥐는 꼭 가지나 나무라는 단어 개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 대신 다람쥐는 마음속에 그림 이미지를 그려보며 나무 전체를 머릿속에 지도처럼 떠올려서 여러 길을 상상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다. 이 말은 다람쥐에게 개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종류의 생각 구체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생각에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면 그 동물이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능력들의 개념을 사용해서 판단 일반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2025 6월 학력평가 21번 사람의 마음속 생각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행동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 믿음이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더 자주 어울리려고 하고 좋아하는 치약 브랜드가 있으면 그 치약을 더 살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줘요. 더 놀라운 점은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면 그 행동 때문에 생각도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어요. 29번 전문가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고 깊고 탄탄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구를 보면 전문가 엑스퍼트는 어떤 한 분야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말해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에 관한 많은 생각과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체스, 화학,
테니스처럼 특정 분야담 AIN에 대해 잘 알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해요. 전문가의 지식은 그냥 흩어진 사실들이 아니라 잘 정리된 틀 구조 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서로 관련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깊고 잘 정리된 이해는 새로운 것을 더 잘 배우게 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배운 것을 쓸 수 있게 도와줘요. 31번. 사람들은 예전에 겪은 경험으로 어디에 주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예측하고 사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평소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경험은 어디를 잘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줘요. 다른 장소나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자기 책에서 뉴기니 정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곳의 원주민 뉴기니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어떤 문제들은 잘 못하지만 정글에서 아주 잘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그들은 정글의 아주 작은 변화 발자국, 소리 등을 잘 알아채고 포식자 사냥감이 되는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능해요. 어떤 곤충을 피해야 할지,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집쉼터를 쉽게 만들고 허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정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능력이 없어서 같은 시험을 받으면 잘 못할 거예요. 33번. 동물마다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살아남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포함한 어떤 동물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천천히 번식 새끼를 낳음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사람 유인원의 침팬지, 코끼리처럼 늦게 어른이 되고 몸이 크고 새끼는 적게 낳지만 오래 보살펴서 살아남게 해요. 반면 집쥐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새끼를 자주 많이 낳는 동물들도 있어요. 쥐는 한 살도 못 채우는 동안 여러 번 새끼를 낳지만 그 새끼들 대부분은 빨리 죽어요. 유인원이나 코끼리는 아주 늦게야 새끼를 낳기 시작해서 한 번에 한 마리씩 몇 년 간격으로 낳고 그 새끼들은 비교적 많이 살아남아 나중에 부모가 될 확률이 높아요. 즉, 새끼를 많이 낳아도 많이 죽는 방식과 적게 낳지만 잘 키워서 더 많이 살아남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36번. 역사 옛날 일은 반복될까? 옛 문명들이 어떻게 망하거나 살아남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해요. 옛날 문명 들큰 나라들의 기록을 보면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어떤 문명들은 커졌다가 너무 넓어져서 힘이 빠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로는 로마서기 476년에 망함과 영국 제국 제2차 세계대전 뒤에 해체됨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모든 문명이 똑같이 망한다고 보지 않아요. 어떤 문명은 갑자기 끝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즈텍과 잉카 문명은 1520년대에 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해서 갑자기 끝났어요. 그러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은 너무 간단하게 말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39번. 사람에게도 물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다이빙 반사 다이빙 리플렉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물속에 얼굴을 넣으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다이빙 반사가 있어요. 얼굴 주변 입과 코에는 특별한 신경이 있어 물이 닿으면 반사가 시작돼요. 얼굴만 물에 담그면 반사가 작동하지만 머리를 공기 중에 두면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반사는 숨기를 닫아 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폐 속 작은 통로를 좁히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며 중요한 장기로 혈액을 보내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침팬지나 고릴라는 얼굴이 물속에 잠기면 공황 상태가 되고 심장이 빨리 뛰며 쉽게 익사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은 일부 바다동물처럼 얼굴만 물에 닿으면 몸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2025 9월 학력평가 29번. 큰 초식동물풀을 먹는 동물들은 위험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큰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나 사람을 만나면 다양하게 반응해요. 어떤 동물들은 겁이 많고 빠르며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망가요. 다른 동물들은 조금 느리고 겁이 덜하며 무리를 지어 보호를 받고 필요할 때만 도망가요. 겁이 많은 동물들은 사육하기 어렵고 갇히면 공황 상태가 되거나 스스로 다칠 수 있어요. 예로 가젤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냥했던 동물이에요. 하지만 가젤은 아무도 길들인 적이 없어요. 너무 빨리 달리고 높이 뛰며 벽에 부딪히며 도망가서 길들이기 어려워요. 즉, 위험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 방식 때문에 일부 동물은 길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32번.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하며 잠을 미루면 몸이 강제로 잠을 재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잠을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몸이 잠을 필요로 해서 강제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데노신어데너신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이에요. 이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 혈액 속에 쌓이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분해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은 잠 부족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잠을 재촉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 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잠 빗슬리프 댓이 생기고 나중에 더 오래 자야 채울 수 있어요. 몸은 부족한 잠에 적응할 수 없고 결국 잠 부족은 몸에 영향을 줘요. 33번. 불확실성 UNCRTAINTY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약 1억 4,900만 km 정도예요. 숫자를 보면 매우 정확해 보이지만 만약 다음 자리수가 불확실하면 그 불확실성은 뉴욕과 시카고 사이 거리보다 클 수 있어요. 즉, 숫자가 정확하다 프리사이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태양이 언제 뜨는지만 알고 싶으면 지금 숫자로 충분해요. 하지만 태양 위로 위성을 보내려면 훨씬 더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해요. 34번.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자 리차드 하인버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만들고 교통과 농업, 산업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큰 변화를 만들려면 화석 연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화석 연료 없이는 얻기 힘들어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도 희귀하고 비싼 광물이 필요해서 그것을 채굴하는 데도 화석 연료를 써야 해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빨리 만들수록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에도 방해가 돼요. 또한 많은 제안서들은 새로운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충분히 계산하지 않고 에너지 공급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6번. 사막 거북이는 데스밸리의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 거북이는 더운 곳을 피하면서 살아가요. 겨울에는 동면 하이버네이션하고 여름 대부분은 터널 안에서 지내서 거의 90%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살아요.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와 활동을 시작해요. 거북이는 물과 음식을 모으기 위해 식물을 먹고 구멍을 파서 빗물을 모아요. 긴 동면 동안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한 방광이 있어 물을 다시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사막 거북이는 1년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들은 사람들이 거북이를 도와주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도록 안내해요. 거북이를 들면 너무 겁을 먹어 방광에 있는 소중한 물을 모두 배출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39번. 사막 거북이는 데스밸리의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 거북이는 더운 곳을 피하면서 살아가요. 겨울에는 동면 하이버네이션하고 여름 대부분은 터널 안에서 지내서 거의 90%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살아요.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와 활동을 시작해요. 거북이는 물과 음식을 모으기 위해 식물을 먹고 구멍을 파서 빗물을 모아요. 긴 동면 동안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한 방광이 있어 물을 다시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사막 거북이는 1년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들은 사람들이 거북이를 도와주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도록 안내해요. 거북이를 들면 너무 겁을 먹어 방광에 있는 소중한 물을 모두 배출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2025 10월 학력평가 24번. 우주의 물리법칙 덕분에 생명이 가능했어요. 물리법칙과 기본 힘은 정확해요. 우주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 즉 물리법칙 로즈가 힘포시즈에 있어요. 이 법칙과 힘의 값밸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조금만 달라도 생명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 법칙이나 힘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지구 생명체가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중력 덕분에 별과 행성이 만들어졌어요. 중력 그래버티라는 힘이 정확하게 있어서 먼지와 가스가 모여서 별 프로터 마이너스 스타즈이 되고 별 주위를 행성들이 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게 된 거예요. 전자의 값도 중요해요.
전자일렉트란의 값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우리가 아는 화학 케모스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화학이 없으면 유기화학에 기반한 생명체도 시작되지 못했겠죠. 우주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법칙 덕분에 생명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의 규칙이 정확해서 먼지와 가스가 모여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화학이 일어나서 생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29번. 인간은 음식을 먹는 방식과 영양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했어요. 2. 우리가 음식이나 식단을 갑자기 바꾸면 사실 큰 영양 실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3.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영양학 누트리셔널 사이언스는 아직 발전 중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요. 4.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먹어온 전통적인 음식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5. 그래서 현대식 식단에 맞지 않는 전통 음식이라도 가공, 식품보다는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6.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만든 지방이 많은 소시지는 공장에서 만든 살코기 소시지보다, 꿀 한 스푼은 단맛가루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7. 전통 사회가 영양 변화 누트리션 트랜지션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이미 변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식습관이 너무 달라졌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37번. 어린아이들은 반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대와 퍼저트라는 개념이 낯설어요. 2. 아이들은 단어와 뜻을 따로따로 생각해요. 3. 아이가 조금 더 자라야만 단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4. 예를 들어 많은 아이들은 라이트 오른쪽과 레프트 왼쪽이 반대라는 것을 잘 몰라요. 5. 자전거를 배울 때도 이런 문제가 보여요. 부모가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대로 똑바로 가고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돌지 않아요. 6. 이와 비슷하게 예스와 노의 논리적 연결도 아이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7. 예를 들어 부모가 손으로 먹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 계속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8. 나중에야 아이들은 손 대신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는 연결을 이해하게 돼요. 40번. 사람들은 목표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실험 이야기예요. 1. 연구자들은 한 카페와 함께 거짓으로 보이는 진행 상황 일루서리 프라그레스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기를 주는지 실험했어요. 2. 손님들은 커피 10잔을 사면 한 잔 무료인 스탬프 카드 리워드 카드를 받았어요. 3. 절반의 손님은 10칸 카드, 나머지 절반은 12칸 카드를 받았어요. 4. 그런데 12칸 카드에는 이미 2개의 보너스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사실 두 카드의 목표는 똑같았어요. 5. 모든 손님은 커피 10잔을 사야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었어요. 6. 하지만 보너스 스탬프가 있는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조금 진행한 것처럼 느껴서 카페에 더 자주 와서 카드를 더 빨리 채웠어요. 7. 12칸 카드의 2칸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손님들은 목표의 16%를 이미 달성한 느낌을 받았어요. 8. 목표가 더 가까워 보인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완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